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 심장질환 관리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어쩌면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 아이의 심장을 계속 아프게 만드는 진짜 범인이 입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장에서 시작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많은 보호자님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매일같이 양치시키고 비싼 돈 들여서 스케일링까지 싹 해줬는데 왜 우리 애가 심장병에 걸린 거죠? 정말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우린 당연하게 그 원인을 입안에서만 찾으려고 했으니까요. 네, 물론 기존의 이론도 일리가 있습니다. 입안의 세균이 피를 타고 심장으로 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구강심장축 이론 말이죠. 그래서 치아 관리가 중요한 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게 전부가 아니라면요? 빙산의 일가돼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자,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치석은 그냥 말 그대로 방아쇠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이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는 그 총알은 전혀 다른 곳, 바로 장에서 발사된다는 겁니다. 이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단서, 우리가 가장 먼저 파헤쳐볼 핵심 개념은 바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말 그대로 장이 줄줄 새고 있다는 뜻이죠. 화면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방어벽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장 점막입니다. 왼쪽의 건강한 장은 아주 튼튼한 성벽처럼 유해물질을 완벽하게 막아내죠. 하지만 오른쪽처럼 이 장벽이 무너져 버리면, 즉 장누수가 생기면 구강점막을 통해 들어오는 세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독소가 온몸으로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그럼 이 무너진 벽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아이의 심장을 직접 공격하는 그 총알들, 대체 정체가 뭘까요?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이 녀석, 내독소, 다른 말로 LPS입니다. 장벽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 몸 전체의 염증에 불을 지피고 다니는 아주 악질적인 방화범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공범이 있습니다. 바로 TMAO라는 물질인데요. 이건 좀 다른 게 우리가 아이에게 주는 음식, 특히 단백질이 건강하지 않은 장내 환경에서 특정 세균들에 의해 분해될 때 만들어지는 독소예요. 이 물질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심장과 혈관에 직접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럼 이 독소들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째, 장벽이 무너지죠. 장누수가 생깁니다. 둘째, LPS 같은 독소들이 혈관으로 마구 쏟아져 들어와요. 셋째, 온 몸이 염증으로 비상사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 이 독소가 심장 판막세포에 있는 특정 버튼 TLR4라는 수용체에 딱 결합해서 판막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천판 폐쇄부전증에서 보이는 판막의 변성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닿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생물학적 공격입니다. 외부의 독소가 우리 아이의 판막을 공격해서 멀쩡하던 세포를 딱딱한 돌덩이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판막이 두꺼워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에이, 설마 장이랑 심장이랑 그렇게까지 관련이 있을까 싶으시죠? 그래서 과학적인 증거들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021년 엠시스템스라는 아주 권위 있는 저널에 발표된 데이터입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장내 불균형 지수라는 게 있는데 마이너스일수록 건강한 거예요. 보세요. 건강한 그룹은 마이너스 1.48이죠. 그런데 심장병이 점점 심해질수록 이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쭉쭉 올라가서 심부전 단계에 이르면 플러스 1.47까지 치솟습니다. 이건 정말 장 건강과 심장병의 심각도가 거의 자로 잰 듯이 똑같이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0.79.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장이 나빠질수록 클로스트리디움 히라노니스라는 장 건강에 아주 중요한 착한 균이 그만큼 급격하게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아주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심장병 앓는 아이들 장을 들여다봤더니 유익균이 엄청나게 줄어있더라는 연구도 있고요. 그 LPS라는 독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막세포를 망가뜨리는지 분자 수준에서 밝혀낸 연구도 있습니다. 심지어 입안의 세균이 장까지 내려가서 장벽을 부수고 결국 신부전을 더 나쁘게 만든다는 그 전체 과정을 증명한 2020년 연구까지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겠죠? 과학은 분명히 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뭘까요? 바로 문제의 진짜 근원을 알았으니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심장 관리는 단순히 증상을 조절하는 심장약을 먹이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독소의 유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즉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이 무너진 장벽을 다시 튼튼하게 재건하고 장내 환경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판막의 두꺼워짐은 그저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보이지 않는 곳, 바로 무너진 장벽 너머에 있습니다. 그 장벽을 회복시켜서 독소의 공격을 멈추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아이의 심장을 진정으로 평온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금 우리 아이를 위해 하고 있는 심장 관리 계획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혹시 우리는 그동안 전혀 다른 곳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 아이 심장 관리의 진짜 시작점은 과연 어디여야 할까요?